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민주당이 8.29 전당대회로 제 무덤을 팠습니다. 당의 가장 큰 축제가 되어야 할 전당대회가 흥행도 이슈도 없는 가운데서 이미 예상됐던 뻔한 결과로 끝났습니다. 이낙연은 대표 수락 연설을 하면서 자가격리 중에 문재인 대통령 생각이 제일 많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정부엔 사과하지 않으면서 문재인에겐 사과한 강경화 못지않은 충성심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이낙연의 이 같은 언행은 자신은 제2의 정동영의 길을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밝히려는 뜻도 담겨 있다고 보입니다. 정동영은 당의 대선 후보가 됐지만 노무현과 척을 지면서 대선에서 최악의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낙연은 친문의 지지 없이는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기 어렵고 설령 된다고 해도 대선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스스로 호남과 친문에 갇히는 길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의 코어 그룹인 비호남 친문 핵심 그룹이 이낙연을 무조건 끝까지 민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낙연이 문재인과 차별화에 실패하고 지지도가 하락하는 상황이 이어져 정권 재창출이 요원해진다고 판단되면 친문 그룹이 가장 먼저 대안인물 찾기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낙연의 당대표 임기는 내년 3월까지로 7개월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 기간에 당과 자신의 지지도를 끌어올려야 하는데 이낙연은 민주당 내에서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해온 열성 지지의원 그룹이 없는 상태고 그가 지금까지 보여온 살얼음판 걷듯하는 정치적 행보를 볼 때 7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당을 운영하면서 당을 과감히 바꾼다거나 자신만의 능력과 스타일을 선보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더욱이 민주당이 안고 있는 정치적 이슈와 국정 과제들은 문재인 정권의 그 누구라도 해결하겠다고 덤벼들면 들수록 덧나게 돼 있는 난제들입니다. 예를 들면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여야가 가장 뜨겁게 맞붙을 것이 예상되는 정치 이슈 중에 하나가 공수처 출범인데 이것은 문재인 정권의 욕심이 빚어낸 중대한 오판 사례가 됐습니다. 야당의 반대를 핑계로 공수처 출범을 차일피일 지연시키자니 그러려면 공수처법을 왜 그렇게 단독 강행 처리했느냐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고 법을 일방적으로 고쳐서 강제로 출범시키게 되면 곧바로 삼권 분립 위배라고 하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검사는 물론 판사까지 수사하고 기소하는 기관이 사실상 대통령 영향하에 놓인다는 그 자체가 중대한 상권 분립 위반에 해당합니다. 아무리 현 정권과 가까운 인사들이 헌법재판소를 채우고 있다고 해도 분명한 헌법 위반 사실까지 수용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어느 경우든 답이 안 보이는 공수처 문제로 이낙연은 본인의 무능만 더욱 부각시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 재유행으로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부동산 이슈도 민주당 정권엔 크나큰 악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갈등을 증폭시키고 임대인, 임차인 모두를 불편하게 만들고 나아가 기록적인 정책을 쏟아냈지만 오히려 전세난은 악화되고 있는 현상은 문재인 정권의 아마추어적이고 강압적인 국정 운영을 드러낸 사례인데다 문재인이 국민들의 경제적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동산 정책의 잘못을 도무지 시인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 누가 와도 해결 난망입니다. 부동산 수요 억제에 치중하면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공급을 하는 데 실패한 현 정권이 부동산 수렁에서 빠져나갈 길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물론 친문 핵심 그룹이 이낙연이 능력을 보이지 못한다고 해서 대안을 찾는 것도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문 정권이 이낙연을 토사구팽시킨다는 조짐이 보이는 순간 현 정권의 가장 강력한 지지 지역인 호남이 등을 돌릴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문 정권과 민주당의 지지도는 추풍낙엽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문재인 그룹과 이낙연은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란 점에서 서로가 상대를 쉽게 내칠 수 없는 이와 잇몸 관계로 엮여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이 처음부터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총리와 정부 주요 강요를 호남 출신으로 채우고 청와대 주요 수석 비서관을 호남 출신으로 채우고 검찰의 주요 보직 간부를 호남 출신으로 채우면서 호남의 전폭적인 국정 지지를 유도했고, 이것이 이어져 굳어지면서 문정권과 호남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만든 것은 바로 문재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호남 출신 당 대표까지 등장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낙연의 위기가 이재명의 기회로 연결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호남 권리당원과 대의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의 구조상 이재명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내 경선에서 국민 여론 비율을 늘려도 문재인 정권 주요 지지 세력이 문재인과 각을 세우는 이재명을 지지할 가능성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결국 문재인이 자신과 정권의 안위를 위해 짜놓은 호남과 이미지 정치 의존 프레임이 정책의 잘못에 대한 반성도, 정권의 확장성도 막으면서 정권이 문재인 후위 퇴장과 함께 끝을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방송 공유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